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된다. 오늘 순서는 알바트로스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또다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초장기간 랠리가 펼쳐지는 상황인데 마감상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정리해 주신 대로 일단 전반적인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그런 상승률 기록하다가 1% 근접하는 0.97%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일주일 내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내 긍정적인 요소를 미쳤던 부분들 일단 있었죠. M&A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인 큰 그림 속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역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건 기업들의 M&A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이 크게 좀 반응을 보이는 모습인데 기대만큼 시장에 큰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상 좀 부담감을 줘왔던 기술주, 고평가 모멘텀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켰다라는 부분에 크게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M&A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M&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사는 쪽 그리고 파는 쪽 이 양쪽 모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A 같은 경우는 사는 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향후 동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밝게 보지 않는다라면 M&A 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M&A 시장의 활성화 부분은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측면 말씀을 드려보면요. M&A를 통상 이제 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고평가 논란이 많이 왔던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 상에서 잣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부분에 새로운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M&A의 성사 가격, 주당 가격 이 자체가 시장 내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주가 상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점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시장 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버블 논란이 조금은 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감과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확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다소간은 좀 혼조 상상은 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는 이런 버블 논란 다시금 가셔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가셔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내 옥석 가리기는 분명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주 전 흐름과 비교해보면 뉴욕 증시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대표님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 실적들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가 오히려 지금 현재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적 확인 그리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000년대에 있었던 시장 내 닷컴 버블 결국에는 버블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그때와는 조금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오늘 서두에도 이제 M&A 관련된 얘기 이슈가 오늘 뭐 첫머리로 뭐 저희들도 이제 다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는 사실상 그 M&A 딜 자체가 지금과 같은 메가 딜, 빅 딜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스몰 딜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 딜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 뭐 스미스 클라인이라든지 글락소라든지 이런 M&A 딜 같은 경우 16조 원,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16조 원에 이르는 그런 큰 규모의 딜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6, 7개 이런 그 빅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분명한 것.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는 버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종목 선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점을 분명하게 실적 중심으로 갖고 가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살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말고 사실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지표가 하나 발표되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오늘 이제 그 HSBC PMI 지표가 이제 잠시 후에 한 10시에서 11시경에 이제 그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발표된 중국의 지표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오늘 발표될 PMI 지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여건 내지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사 PMI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게 작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인민은행에서 이제 그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그런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다른 미니 부양책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그런 여부 쪽에 오히려 그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도 여기서도 이제 그 주의할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적인 어떤 통화 팽창을 지급 준비율 인하로 통화 팽창을 가지고 간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통화 정책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통상적인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하면 결국은 시장 내에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의 확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지급 준비율만 인하를 한다면 소비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유동성만 팽창되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빈 껌떼기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시장 큰 위험에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행도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지준율 인하가 아닌 지방은행 차원에서의 지준율 인하를 일단 먼저 일시적으로 좀 해보면서 전체적인 과정 내지는 추이를 지켜보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랄지 지역에 대한 경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 경색 부분 사실상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그 일시적인 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그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다시금 2,000포인트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일부 전문가들은 2,05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수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이 되겠죠. 게임과 컨텐츠, 어제 사실상 우리 시장 내 매우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 마감되는 바이오 지수
지수의 상승 부분 3%가 넘는 그런 상승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게임주 콘텐츠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내 바이오 헬스까지 확산될지의 여부 부분,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기관의 수급, 펀드 환매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2000선대에 몰려있는 기관 펀드 환매 압력 부분과 2050선에는 이거보다 더 큰 펀드 환매 압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자금의 유입이 있어줘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 그렇다면 기관이 과연 어떤 스탠스로 지금 현재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펀드 환매는 환매대로, 그리고 나머지 좀 현금 자산을 추가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좀 현금 자산을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에 더욱 더 쏟아 부을 것이냐 안 쏟아 부을 것이냐 그런 여부, 기관 수급,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이제 갈라놓는 그런 하나의 또 이제 그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센 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 마크로젠이었죠. 딱 보합권 내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 보였던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걸까요? 먼저 AS 들려주시죠. 예, 마크로젠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크로젠이 어제 소폭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2% 가까이 오르고 우리가 목표치였던 3%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되었고 지금 마크로젠의 가장 중요한 맥점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 마크로젠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49,000원짜리가 보이시죠? 이 49,000원짜리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9,000원을 기준으로 하단에서는 그만큼의 저항권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고 대신에 또 49,000원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지지 국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구간, 그게 바로 49,000원짜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마다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49,00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지금 위에서는 어느 정도 매집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HB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UHD TV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점이겠죠. 사실 UHD TV 자체가 말이 많습니다. 꼭 이게 필요하냐, 이게 출시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거기에 UHD TV에 납품하는 도광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까지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더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상당수라는 거죠.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광판이 이 HB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나오는구나라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월드컵과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패턴적으로 본다면 이 패턴과 바로 일전에 했었던 동국 SNC 이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죠. 동국 SNC도 어제 큰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 HB 테크놀로지 이 반등세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단 권역 자체 이 가격대죠. 지금 1920원 자체가 세력 단가가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형국이었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일차적인 파동 자체를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잠시 한번 조정을 주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력가 같은 경우에 2,200원을 기준으로 요 가격대가 또 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부분이 상단이라면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실적을 보고 실적이 증가세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단타라도 테마주에 대해서 단타는 절대 조금은 절제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다시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수익이 복구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회복되는 실적 호전주, 턴어라운드주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HB 테크놀로지 수익률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강연회를 연다고 해 선착순 20명 받고 있으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동양증권의 정성 PB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엿새째 오른 가운데 동시호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현재 코스피 출발 상황, 예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 2000선 그 안착에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네. 마찬가지로 200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지금 예상 체결지수 2009선에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572선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미국까지도 좀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작년 이제 4분기쯤에 좀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반면에 올해 1분기의 경우는 IT라든지 화학주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중국의 그 PMI 지수 발표와 그리고 미국의 그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세가 개선된다는 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호재거리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00선 그 고점인 영역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이 점차적으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시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해 나가고 있다.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어제 소폭 좀 수급이 그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도 기관의 그 수급 형태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꾸준한 이제 매도를 보였던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는 좀 그 매수를 보였다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일단은 21선 좀 지지율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장중에 21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결국 막판에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했던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고요. 일단 21선 부분이 그래도 한 그 1990선은 강하게 좀 지지를 해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지만은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래도 전고점 부분이 2050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상당히 좀 탄력이 강하게 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11선이라든지 그리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왔는데 당분간은 코스닥에도 좀 강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아직까지 충분히 좀 탄력 이제서 붙은 만큼 앞으로 좀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600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운세 어닝 시즌을 맞아서 오늘 두 기업이 좀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OCI와 또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일단 두 기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극명히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김진경 연구원이 오늘 실제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인지 한번 LG 디스플레이와 OCI 주가 흐름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OCI 부분인데 일단 태양광 업체들은 조금 더 시선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은 뭐 LCD 그런 패널이라든지 이런 업황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호조세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인 좀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작년에 워낙에 조금 그 실망한 그 부분이 나타났던 마크 1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상치의 대부분 정도 좀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OCI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좀 주가도 많이 그동안에 좀 많이 그 힘든 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121선 부근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OCI와 LG 디스플레이 주가 전망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은 어디인지 살펴봐야겠죠.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선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과 또 운송업종, 자동차 업종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바닥권에서 순항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뭐 종목별로 접근을 하기보다 증권업종 자체의 그런 어느 정도 그동안에 눌림목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뭐 2,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인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뭐 그 장치산업이라고 하죠. 어떤 설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경우는 장치산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노후 설비가 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캐파를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지만 증권업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화두가 인건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두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정확히 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종이 호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그 주가 때는 굉장히 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강세 업종은 자동차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저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이 시초가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시초가 때 한번 접근을 해서 오늘 하루 정도 그렇게 단기 매매에 한번 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업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때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전에는 갤럭시 1, 2, 3까지는 성장주로서 갔지만 4와 5가 나오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가치주로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7만 5천 원대에서는 계속적인 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주가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5일선이 이제 21선과 60선을 이제 골드크로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13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갔었지만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수 때도 한 번쯤은 2000선에서 안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동시효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대장 삼성전자가 어제는 소폭 쉬어가더니 오늘은 일단 조금 강보 확권에서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현대차가 어제여서 오늘도 조금 약보 확권 출발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강보합 출발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SK 하이닉스인데요. 어제도 6거래일째 올랐는데 오늘 7거래일째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4만 원대 주가로 회복할지 오늘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포스코는 보합 출발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제 4% 급등한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기아차 0.68%로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보합이고요. 신한지주가 0.4% 강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향세 1% 이상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SK텔레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사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만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 좀 소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김진영 연구원님,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떤지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2013선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장 상황이 완전하게 이제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으로 보면 그래도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1선에서 강하게 지지받는 흐름만 좀 이어준다면은 그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73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 지금 거래량만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은 오늘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좀 출발을 좀 예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263선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선물 지수 경우에 좀 변동폭이 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선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선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좀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30원 후반대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행보세로 이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여러 이제 중국의 지표 발표로 인해서 그래도 반등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의 경우 이제 수출업체 내부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1,030원 후반대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전강 후 야구로 거래를 마치면서 좀 14,500원이 붕괴되게 됐는데 오늘은 다시금 또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0.64% 강보합에 출발하면서 14,48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0.9%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강보합, 현대모비스도 0.3%로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7거래일째 오르면서 4만 원대 주가를 회복했죠. 1%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43,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도 쉬어가는군요. 0.17%로 약보합이고요. 네이버가 어제 4% 급등 이후 오늘은 숨고르게 나오며 0.25%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딱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7%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기아차가 0.34% 강보합이고 삼성생명이 오늘도 2% 이상 급락세가 나오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반면 0.7%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3% 이상 급락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나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49,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어제도 장외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도 0.4%로 추가 상승 나오며 37,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34%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이 0.19%로 약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10% 급등 단숨에 5만 원대 주가를 돌파했죠.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GS 홈쇼핑도 1%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성 PB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8.15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2012포인트에 돼 있고요. 2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통신 업종과 그다음에 조선 업종들, 그다음에 철강 업종들만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업종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강세 예상 업종이었던 증권 업종과 자동차 업종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모처럼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만도, 또 타이어 관련 업종인 한국타이어월드, 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은행주들도 대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KB금융,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삼성중공업이 오늘 2.4%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조선 업종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보다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업종들도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 그다음에 LG U+플러스 등도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 8포인트 오른 거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서울반도체, LG전자도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만이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대부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게임 업종에서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이시티라든지 엑토즈 소프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게임빌, 그다음에 컴투스 등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업종들 내에서도 좀 시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 콘텐츠라든지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가 마이너스 1%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J콘텐츠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수급 동향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1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57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군요. 기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좀 매수세가 네.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에서는 한 156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에 그래도 상승의 좀 그 동력이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이 어제 좀 매수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보아서 기관이 오늘도 좀 꾸준히 그 매도세를 지속을 할지 아니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 여부도 함께 다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코스닥 업종에도 좀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온다는 점, 하지만 기관에는 오늘 2억 원가량의 소폭 좀 매도를 보인다는 점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물지수는 오늘 어제와 다르게는 기관, 외인 모두 좀 양쪽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이 좀 272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장비라든지 유통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기관의 경우는 좀 의약품 쪽에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이제 IT 부품주와 반도체 쪽에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의 경우는 좀 외인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장중에 다시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상승 동력은 바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마찬가지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늘도 그 꾸준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어제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하죠.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039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1038원 50전과 1039원 5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03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일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의 호조로 강세를 보인 점은 위험 선호도를 증가시켰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선호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통상적인 반응인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는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의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 주로 나타났고요. 원화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중국의 경제 지표와 위안화 동향인데요. 중국 지표의 경우 오늘 발표되는 PMI 지수가 어떤 결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위험 통화들이 등락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위안화의 경우 지난 9일 달러당 6.1851 위안까지 강세를 보인 후에 어제의 경우는 장중한 때 6.2381 위안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의 약세는
이에 대해서 경고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고려할 때 중국 인민은행이 개입한 결과라기보다는 투기 세력들이 위안화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안화와 원화와의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위안화 약세의 속도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 빠를 경우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원을 매수하는 대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이후에는 유럽의 PMI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화가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로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나 마이너스 예금금리와 같은 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유로화가 급락할 경우 원화는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보다는 유로화를 팔고 원화 자산을 매수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때는 달러 원이 연 저점을 갱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4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HSBC PMI 발표 이후 위안화 흐름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생활건강이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화장품 업체이죠.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 추진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연일 강세입니다. 7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가 4만원대 돌파하면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 덧붙여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며 IT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증권인데요. LG투자증권 인수 추진서를 부인하면서 전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정유성 PB님. 예, 먼저 LG생활건강 오늘 3.9%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품 업체죠. 엘리자베스 아덴을 인수 추진 중이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인수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아니고 우선은 추진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서는 해외 화장품 부분의 성장성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재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 관련돼서 구체적인 지금 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은 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69만 7천 원을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1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른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도 49만 8,500원대까지는 올랐지만 여기서 50만 원대까지는 상당한 매물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월 달에 급락이 있었죠. 47만 8천 원에서 단기간에 43만 원대까지 급락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염두를 해두시고 분할로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가 지금 49만 7,5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밀리는 부분이 여기서 또 61선이 또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을 뚫어주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1.7%의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매수세가 좀 뜨거운데요. 지금 창구를 보면 한국증권, UBS, 대우증권, CS증권, JP모간순으로 지금 창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에 쌍매수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모멘텀이 지금 뜨겁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라든지 빈 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금 뭐 무선 사물 인터넷 같이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킨 게임에서 마지막 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인 실적 우상향의 그런 모습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 수급에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숨고르기에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도 5일선에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증권 오늘 마이너스 3.6%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플러스 12%까지 올랐었죠.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인수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 쪽에서의 그런 계열사보다도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미 증권사가 있죠. HMC 투자증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굳이 HMC 투자증권이 있는데도 현대증권 또 인수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았을 때는 증권회사를 다들 매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새로 인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HN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점수가 많이 여타 증권사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업종을 상당히 좀 크게 갖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같은 계열사에 있다가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HN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자의 그런 상승률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수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급등을 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종 자체가 강해져야지 또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제자의 그런 저점 구간이었던 6,780원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인데요. 삼성그룹 제조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하면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주가준 벽에 부딪히면서 오늘은 하락했는데 추가 하락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BS 금융지주입니다. 유상증자 추진성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1%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인데요. 어제 7% 급등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러 간의 피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메톡스 시장 지배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향후 주가 흐름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먼저 삼성생명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삼성생명 어제 삼성그룹 제조 계열사들이 그 지분을 매각하면서 오늘 거의 2%대로 좀 약세를 보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의 자체에서 지배구조 어떤 좀 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물량을 좀 내놨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지배 구조를 좀 정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금융과 그 비금융 계열과 금융 계열 간의 그런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차츰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크게 좀 거의 3% 가까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쉽게 좀 접근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사실 보면 어떤 좀 추가적인 약세는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그 지배 구조가 좀 어느 정도 좀 개편이 된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는 걸 기대를 해봐야지 지금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금 그 위험을 그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S 금융지주 좀 유상증자 그 조회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유상증자를 하는 그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경기도 부진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그 자금력을 그 위에서 좀 유상증자를 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상증자의 경우는 이제 기업이 판단을 낼 때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경우에 유상증자를 좀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BS 금융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금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긴 박스권 형태로 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가능성이라는 좀 소식이 나왔지만은 유상 증자가 만약에 정말로 확실시 된다면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박스권 상단이 한 15,900원 선까지는 좀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디톡스 알러간 그 피인수 가능성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용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톡스에 대해서도 그런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미국의 기업체인 그 존슨앤존스가 보톡스 시장을 포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메디톡스에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만약 가능성이 정말 실제로 된다면은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도 앞으로 좀 진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봉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은 그래도 꾸준히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막 반등을 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 주가에도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 시에 좀 매수하시는 모습도, 매수하시는 그 공략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 안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121선 부근까지 16만 7천원 선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생명과학이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이 안 좋았죠. 매출도 줄었고 적자폭도 확대되면서 주가는 어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 애니팡2 성장 기대감에 오늘도 2% 이상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부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르네오인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법정과를 졸업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들 종목들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정유선 PB님. 예, LG생명과학 오늘 마이너스 1.6%대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1분기의 잠정 영업손실이 약 42억 6,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8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줄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순손실도 59억 원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지금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어든 18억 원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을 주가 흐름대로 보면 상당히 전형적인 하락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만 2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같았을 때는 3만 6,800원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같았을 때는 전형적인 역배열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런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뚫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을 뚫어준다고 하면 2일선에 21선에 맞고 떨어지고요. 21선을 뚫어준다 하면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LG생명과학을 저점 구간이다라고 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하락 구간에서 장기로 물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계열에서 어느 정도 정비열이 될 수 있는 기간까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썬데이토즈입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2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애니팡2에 대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2.13%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팡2가 거의 지금 같았을 때는 거의 대박이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1분기부터는 이런 부분이 큰 폭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같았을 때는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애니팡2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을 고객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층이 다변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소비에 대해서 수동적인 방면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비용 지불 능력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애니팡2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대가 지금 2만 원대를 뚫어줬다가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았을 때는 60일선에 지금 맞닿아 있으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팡2 같은 경우 상당히 모바일 게임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장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게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언제든지 유행은 지날 수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보르네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회생 절차를 종료를 했다는 시청서를 제출 소식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2일 날 서울지방법원에다가 회생 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향후 회생 계획 수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런 종결 신청서를 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보르네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를 중심해서 지금 상당히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뜨거운 업종으로 볼 수 있죠. 뭐 한샘이라든지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한다고 한다면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OCI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강하군요.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어서 하나케미칼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 거란 전망이 나오며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군요. 끝으로 FR텍이라는 종목인데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로 알려져 있죠. 1대1 무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이 먼저 OCI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OCI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4%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IR을 좀 개최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컨퍼런스 콜도 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크게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태양광 업황이 뭐 완전하게 이제 그 회복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서하게 좀 진보적으로 좀 그 좋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가에는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CI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려온 상황입니다. 정말 그 한때는 뭐 60만 원까지 했던 이제 주가가 이제는 17만 원 선까지도 좀 밀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17만 원 선에서 좀 강하게 지지를 받은 후에 수포 좀 반등을 보여 나가 있고 오늘 그 경우는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IR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태양광 업황이 좀 워낙에 그 중국에 따라서 힘들게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살펴보시되 OCI의 경우는 좀 민감 업종인 만큼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120선 부근에 한 18만 7천 원까지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실적 그 개선 전망에 대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케미칼도 OCI 마찬가지로 그럼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에 좀 주가가 민감하게 좀 작용해왔죠. 그동안에도 단기간에 좀 주가가 밀렸던 만큼 그 바닥을 좀 다져 나가면서 이제는 11선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추가적인 좀 반등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바닥권을 좀 많이 다져왔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좀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케미칼이 뭐 정확하게 실적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은 워낙에 주가를 많이 좀 밀려왔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실적이 정말 개선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구간까지는 한 19,000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FR 그 무상증자 1대1 그 무상증자 소식으로 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그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 FR 경우는 좀 예를 들어서 홈캐스트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홈캐스트도 연일적으로 좀 상한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 그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강하게 좀 그 달리는 말이냐 아니면은 워낙에 바닥을
낮춰왔던 그 기술적 반등이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FR 때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보시되 신규 매수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기간에 그 기간연지 외인의 뚜렷한 그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시고 나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 두 종목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독 약한 모습인데요. 갭 하락하면서 3% 이상 밀리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저가 수주가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는 중인데 어제도 부사장이 소환된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6% 강보합이네요. 먼저 정준 PB님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삼성중공업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지만 저가 수주를 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는 조선업종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던 얘기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삼성중공업은 거의 1조 원에 웃돌 수 있다는 소식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때 시작된 삼성중공업에 대한 경영 진단이 있었는데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금 해양 플랜트 등을 수주를 했다는 재무제표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규모가 지금 1조 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좀 규모가 좀 큰 것으로 지금 그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임팩스 CPF라고 해서 회사 측이 시장과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좀 매분기에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금 조선업종들 간에서도 계속적인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 부분이 상당히 좀 하락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올랐던 부분은 캐파를 키웠다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았었지만 최근 몇 달간의 하락 부분은 이러한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접근하실 때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단기 매매로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0.9%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부사장이 지금 소환이 됐었죠. 최근에 그 검찰 쪽에서 김현기 셀트리온 부사장은 지금 소환 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김 부사장 같은 경우는 주가를 고의적으로 지금 띄웠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캐문을 꺼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김 부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를 방어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입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한 잡음은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떤 개연성이 있다기보다도 하루하루의 그런 오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십적인 얘기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제베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동양증권의 정유선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중국 HSBC PMI 지표 발표 이후 흐름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정영우 팀장님은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2,0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2,000포인트 안착 및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충족 기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실적 개선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전일 코스피
코스피가 재차 2000선 회복하고 오늘 장 초반 2010선 이상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2000선 안착 과정 지속되는 가운데 박스권 돌파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경기가 계속 완만하게 개선 주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세가 지수 하단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2000선 안착을 좀 무마했던 게 펀드 환매의 물량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이제 마감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재차 순매수 전환 마감됐고요. 그래서 좀 약간 2000선 안착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도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들, 주요 가격 지표도 움직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은 오히려 좀 지나친 경계보다는 이제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좀 이벤트 확인으로 통해 가지고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의 기대를 보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 가운데 이제 77% 이상이 시장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비롯한 이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닝 시즌 실적 확인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2000선 안착과 박스권 돌파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종목별 차별화는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주로 포진되어 있는 데다가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적은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건설이라든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차 잔고가 굉장히 나흘 연속 감소하고 있는 주요 업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수급적 압박이 줄어들 수 있는 가운데서 건설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종목별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서울 HSBC 제조업 PMI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우선은 이걸 기점으로 이제 지난번에는 GDP 성장률이 좀 애매한 결과로 좀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중국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HSBC 제조업 PMI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중국 정부의 좀 즉각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 발표 예정인데요. 이 부분 같이 좀 확인하시면서 장 대응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일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역전의 명수 이러니까 굉장히 역전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 역전을 좀 합니다. 예. 자, 시장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순항 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전일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그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항 랠리는 맞는데요.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선별적 상승장이고 그 선별적 상승장 속에서 진주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는 거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강보합 쪽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비중 왜 늘려라고 예병군 멘토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목이 따갑도록 부르짖었는지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AS부터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기차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디에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엔터주들 중에서는 SMCNC를 말씀드렸죠. SMCNC가 계속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꾸 밑쪽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서울반도체 드디어 45,000원대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안정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통신장비 쪽이죠. 우리넷, 영우통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오이솔루션을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전일 조금 급등의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만, 여전히 지지대는 확보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이솔루션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S는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역전해 봐야 될 섹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5일 근무제가 정책이 완전히 됐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직장이 주 5일 근무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금요일 오후가 이제 피크 타임이 되기 시작하죠. 불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피크 타임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야외로 또 그리고 근교로 많이들 나가시죠. 그래서 이 레저 문화 산업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적 레저 문화 확산,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또 TV 프로그램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빠 어디가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빠 어디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많이 근교로 그리고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런 점들이 바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레저 문화 관련주 중에요. 제가 몇 가지를 좀 꼽아 봤습니다. 바로 아웃도어 의류업체죠. 영업무역인데 영업무역이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죠. 바로 47,000원대가 전고점 부근인데 그 부근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면 실적도 굉장히 좋대요. 주 5일 문제적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 아웃도어 의류들 아무래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적이 이어졌고 그 실적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LS 네트워크스 역시 이 레저 문화 산업인데 이 LS 네트워크스는 거의 오른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LS 네트워크스는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몽벨이라는 의류가 있습니다. 몽벨 아시죠? 몽벨 배우 한석규 씨가 그 광고 나오는 그 제품입니다. 그 몽벨의 어떤 판매량이, 근데 최근에 몽벨이 광고로도 좀 뜸하고 해서 그런지, 영 LS 네트워크스도 잘 올라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LS 네트워크스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자, 이제 그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서 자전거 여러분들 많이 타세요. 그 자전거 쪽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조정이 들어왔고 그 조정폭에서 강한 시세 흐름, 즉 다시 강한 리바운딩은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지지를 명확히 하고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도 지금 저항대선, 추세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지금은 여기로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장기적 추세선상으로 보면 방향성은 분명히 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륙재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 대륙재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살짝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대륙재간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탄가스 아무래도 야외 놀러 많이 가시다 보면 이 부탄가스를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부탄가스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륙재간에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탄가스가 지금 판매가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이 대륙재간 주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륙재간이 어떻게 보면 밀릴 수 있는 자리대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부근에서 밀렸던 자리 그리고 전고점에서도 강하게 이 선을 뚫었지만 결국은 다시 밀렸던 자리대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죠? 다시 밀렸던 자리대인데 지금 왜 대륙재간을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때는 기대감이 더 컸다라고 보면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와 실적으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다른 모양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토픽을 제가 뽑아야 되겠죠. 자, 레저 문화 관련주 중에 토픽 따단. 자, 뭐냐? 대륙재간입니다.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부탄가스는 소모품이에요. 그죠? 이 소모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 많이 팔릴 수 있고 누구보다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한번 사면요. 이건 굉장히 오래 입고 다녀요. 그죠? 물론 뭐 옷을 굉장히 자주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옷이 막 집에 넘쳐날 정도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게 아무래도 재구매에 대한 기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의류를 쫙 집에 사놓고 있을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늘다가, 물론 전체적인 캐파 시장으로 본다면 더 커지겠지만, 아무래도 그 옷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는 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전거도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랫동안 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세요. 대륙재간, 이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는 한번 쓰고 다음에 또 가면 또 사야 됩니다. 그죠? 라면 끓여 먹다가 떨어지면 또 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부품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저항대가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밀렸던 자리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뚫긴 했지만 결국 밀렸던 자리대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분명한 것은, 이제 성장성,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고, 기대감이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온 거고, 또 기대감이 또 부과되다 보니까 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도 연말부터죠.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실적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 한참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빠와 내가 그 프로그램의 인기 끌 시점이 바로 작년도 후반부터였습니다. 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이 종목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바로 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후장부터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이 예병군 멘토와 그 1시부터 여러분 예병군 멘토와 이 소통의 소통의 공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에요. 점심 푸근하게 드시고 부른 배를, 자, 충곤증이 살짝 올 거예요. 그때 이 예병군 멘토가 실컷 웃겨드리겠습니다. 자, 웃음은 만병의 보약이죠. 그죠?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부터 무지막지하게 웃겨드리면서 종목들 소통의 공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1시 이후에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그 예병군 멘토 이렇게 호랑말코 가지고 이렇게 복스럽게 생긴 애가 있어요. 거기 딱 방송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하고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최근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주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얘기들을 오후장 내내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좀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들 들어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잖아요. 그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장 좋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4개월 만에 201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인데요. 잠시 11시 중국의 지표가 발표되죠.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